송은주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과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이재명 모두 결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여권 전체가 나경원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 이재명, 쌍방울의 김성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가 긴밀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본 적도 없다, 모르는 사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쌍방울 김성태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 입에서 법정 진술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이달 말에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이틀 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나경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장제원을 공격하면 장제원만 공격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한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은 본의가 아니라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잘못 보고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욕한 것이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모두를 지금 내부 총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경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대구를 동화사를 갔는데 자신의 이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한 나머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은 반윤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반윤의 포지션으로 가버린 셈이 됩니다. 오늘 집중타를 맞았고 나경원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초선 의원 48명이 모두 나서서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경원에게 사과하라. 내부 총질한 것이다.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다.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사과하라 라고 했는데 나경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드릴 말씀이 없다. 나경원 주변에서도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나경원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에 자신을 해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김대기 실장이 정면으로 이례적인 것입니다.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해임되는 과정은 나경원이 더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사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해임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픈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분초를 아껴가면서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경원이 뒤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 모두가 이렇게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면서 초선 의원 48명이 모두 윤핵관입니까? 그러니까 장제원을 공격하려면 장제원만 공격했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이 계속 이렇게 반윤으로 몰리니까 나경원은 출마하기 위한 명분을 잡기 위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갈라치게 하는 이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들과는 그동안 함께 해왔거든요. 일부 장제원을 비롯해서 비판받을 일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무리하게 이제 이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 게, 구도를 한번 잘못 잡게 되면 나경원이 이런 위기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헤쳐나오지 못한 것은 나경원의 정치력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나경원의 기본적인 생각, 입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나경원이 반윤으로 완전히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구 동화사까지 와서 어슬렁거리느냐라고 하면서 나경원에 대해서 건물 투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건물 투기 문제가 지난해 장관직 검증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해명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이 지난해에 건물을 54억 원을 주고 건물을 사들이고 곧 팔았는데 54억 원 가운데 42억 원을 융자를 받았다. 나경원이 어떻게 해서 이걸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나경원의 건물 투기, 나경원 정치 초반에 신당동이었습니다. 건물 투기를 했다. 17억에 사서 30억 원에 팔았다. 나경원의 건물 투기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나경원은 또 자녀 입시 부분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사학 관련해서 자신이 그 사학에 이사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경원 검증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뭐 장관 후보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젊을 때는 자타 공인하는 저격수였죠. 스나이퍼였는데 나경원에 대해서 홍 시장이 이 지난해 건물 투기 부분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홍 시장이 이 부분을 건드린 것은 나경원이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는 또 나경원의 대학 시절인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착각해서 이걸 공무와 연결시키면서 칭얼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경원이 참 어리광 피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경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친하지는 않고 나경원의 남편이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나경원과 동기죠. 나경원의 남편이 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이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나경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각을 세우고 이런 인연도 있고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경원의 남편이 중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홍 시장이 했다라고 보입니다. 나경원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김기현은 나경원에게 분열의 씨앗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적을 했는데 김기현은 굳이 나경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안철수는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출마를 막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경원과의 연대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나경원과의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도 있는데 그런데 안철수의 이 부분은 이야기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출마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가지고 안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마는 자유입니다. 나경원이 하는 행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을 한 것, 이게 맞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나경원을 엄호하는 것, 두둔하는 것은 좋지만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경원을 해임한 것, 그 팩트는 있는 것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의도가 뭘까? 나경원이 출마하지 않는 쪽에 대통령의 의도가 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권 후보로 나선 안철수가 출마를 막는 것은 막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둡니다. 안철수가 나경원과의 연대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김기현과의 연대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결국 반윤으로 몰리게 되면 안철수도 굉장히 자신의 그 정치적 포지션을 좀 무게감 있게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두고요.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재명은 모르는 사이여야 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여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쌍방울이 50억을 대납을 해주고 또 변호사비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냐. 많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김성태, 이재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만난 적도 없다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범죄인들 흔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한다. 검찰 수사는 그런 것을 뚫어낸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의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죠. 이화영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돈 받은 혐의로. 이 이화영 재판에 나와서 두 사람 사이가 이재명과 김성태가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다라는 검찰 진술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느냐?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을 했는데 맞느냐라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김성태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이게 지금 이재명과 김성태가 나중에 검찰 조사가 있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추궁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한 것,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잘 추적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밝혀내고 인정받고 그 거짓말을 왜 했는가를 추궁에 들어가는, 이게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해명을 할 겁니다. 쌍방울이 이렇게 대북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었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났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다. 서로 잘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사업적인 연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없다.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두 사람 다. 이재명도 국내에서 인터뷰를 하고 김성태도 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연락할 일이 없다.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다. 뭐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한 거짓말, 이 꼬투리가 잡혀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쭉 물려 들어가는 이런 걸 두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법정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달 말에 이틀, 검찰에서 이틀은 조사를 해야 한다. 사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이재명 민주당은 뭐 한 방에 다 끝내달라. 소환해서 한 방에 다 끝내달라. 검찰 수사가 무슨 피의자에게 맞춰서, 피의자 일정에 맞춰서 검찰 수사를 합니까? 검찰에 소풍 갑니까?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비리 혐의가 없다면, 간단하다면 한 방에 끝내줄 수 있죠.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한 번 불러서 이틀간 어떻게 끝을 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검찰이 뭐 정치를 하고 있다, 설 연휴를 점해서 계속 소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일반인의 경우에 이런 비리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대표라고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국회, 불체포 특권을 누려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재판받는 와중에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건 국회에서도 막지를 못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구속시켜서 조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나경원에 대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